네, 고향신문 주간 뉴스체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고향신문 유경종 기자. 저는 이성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지금 요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원래 월요일 날 찍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국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이라서 저희가 또 노는 날을 확실히 챙기는 스타일이라서 금요일 날 여러분들 앞에서 이번 주 나온 고향신문 이 신문 교정지를 들고 한 면씩 저희가 좀 빠르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면 메인 기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고양시에서 그동안 참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렸던 CJ 라이브시티 드디어 경기도와 상호 협약이 체결이 됐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지난달에 고향신문 단독으로 알려드렸던 소식이에요. 맞습니다. 고향신문이 제일 먼저 네. 알려드렸었는데 사업 변경 계획안이 이미 6월달에 통과됐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협약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미리 알려드렸었는데 그 협약식이 실제로 11일 날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협약식 내용이 참 궁금한데요. 네. 뭔가 좀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협약식에서 밝혀진 내용은 4년 뒤에는 개장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일정이 내용이에요. 일단 나왔네요. 예, 네. 4년 뒤에 개장 공사가 끝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예. 그리고 공사 시점을 이제 CJ 측이 확인해 봤는데 네. 협약식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왔는데 제가 따로 취재를 해봤어요. 예. 공사 시점은 아마 내년 초가 될 것이다. 아마 3월 달쯤이 될 것이다. 그 전에 행정 절차가 끝나야지 공사는 시작될 것 같아요. CJ 라이브시티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네. 할 수 있는 K-팝 아레나. 네. 네, 이번에 어떻게 윤곽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협약식에서는 사실 K-팝 아레나 내용만 집중적으로 CJ가 네. 발표를 했어요. 예. CJ 아레나의 조감도가 아주 세밀하게 발표됐습니다. 네네. 예, 그 알쓸 신작으로 유명한 건축가 있죠. 네, 유현준 교수. 예, 유현준 교수라고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이 교수님이 CJ 라이브시티의 총괄 설계를 맡았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총괄 설계를 맡게 됐는데 이분이 영상에 등장하셔가지고 아레나의 조감도를 네. 설명해 주셨는데 그 아레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네. 전국 최대 규모라는 거죠. 아, 예, 규모가요?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전시 특화 공간이 된다. 네네. 거기다가 인앤아웃 설계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네. 아레나 실내와 실내, 내부 외부에서 두 곳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전용 4만 명 공간.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네, 공연뿐만 아니고 아마 네. NBA 같은 스포츠 이벤트도 가능한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협약식 날 이재준 시장도 뭔가 재미있는 발표를 했다고요? 네, 사실 깜짝 발표를 해가지고 네네. 다들 카드를 하나씩 들고 나가는군요. 예. 그 일산 구도심과의 어떤 연결점이 있어야지 그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 고심이 많았는데 이재준 시장이 호수공원 위에다가 투명 다리를 놓겠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는 고양시가 돈 들여가지고 해줄 테니 CJ 너네 잘해라. 쉽게 얘기해서 라피스타나 외돔에서 CJ 라이브시티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멋진 어떤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CJ 라이브시티 고양시의 그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좀 열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그런 미래형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크고요. 킨텍스도 지금 새로운 또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소식이 이번에 고양신문 일면에 또 역시 실렸네요. 임창열 전 도지사죠. 네네, 지금은 이제 맞습니다. 킨텍스 사장인데 네네. 이분이 6년 동안 킨텍스 대표로 계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가 끝났다. 킨텍스 대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임창열 현 대표만큼 이렇게 존재감이 있었던 분이 없었죠. 네, 존재감도 있었고 추진력 있게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성과도 있었죠, 실제로. 삼 전 시장이 사실은 어떤 그런 경쟁력이나 이런 거가 과연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임창열 지사가 정말 좀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삼 전 시장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런 시점인데 6년 동안 지금 대표로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후임 대표를 새로 또 뽑게 되겠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정보가 있으면. 네, 후임 대표는 9월 1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지금 단계는 지금 모집은 이미 끝났고 5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 2명은 떨어지고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네네. 그리고 3명 살아남았는데 이 3명이 면접을 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3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확인해 봤더니 학계에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전 킨텍스 부사장이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경기도 전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랑 굉장히 측근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분이 오신다면은 킨텍스 사업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지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언론의 네. 주목을 받는 네. 그런 인물로 지금 현재 예. 부상하고 있다. 예. 그 정도까지는 정말 사실인 것 고양시 같습니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킨텍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네. 관심 있게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면의 세 번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네, 예, 맞습니다. 고양시에서 두 개의 교회에서 아주 소규모 교회인데 환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네. 지금 전국적으로도 네. 특히나 수도권이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그 수도권에 있는 용인에 있는 조금 이번에 대형 교회입니다. 여기서 거의 60명이 하루 만에 이 질본에서는 이게 두 번째 대유행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약간의 위험스러운 그런 지금 우려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고양시도 역시 예외는 아니죠. 네. 예. 그 교회 관련된 확진자가 고양시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고양시가 네. 이번에 좀 특단의 조치를 네네. 내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약간 이제 경기도에서 최초로 고양시가 무증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선제 검사라는 거를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좀 접촉자거나 네. 또는 증상이 있을 때만 네네. 무료로 검사를 해주잖아요. 검체 네. 검사를.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네. 자기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나는 코로나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네. 신청을 하면 네. 그렇다고 뭐 무한정 해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일주일에 50명까지 선착순으로 고양시에서 비용을 다 대서 네. 올해 12월까지 코로나 검사를 무증상 시민에게도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네.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원래 무증상이라면은 자기가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것인데 네네 맞습니다. 사실 고양시가 대신 해주겠다라는 거네요. 비용을.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잠재우고 또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그런 의지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한 달 전쯤인가 이야기해드렸죠. 덕양구에 인구가 많아서 이거 분구를 좀 하자라는 이런 여론이 많고 또 고양시에서도 그 분구안을 마련했는데 이게 약간 좀 시끄러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그 후속 기사 이번 주에 실렸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고양시가 덕양구 분구를 좀 서두르게 진행을 했어요. 삼성 지역 주민들이 항의 방문도 하고 네. 그렇게 소란스러웠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분구안을 원래 7월 달에 경기도에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네네. 그게 무산됐습니다. 네네. 무산되고 분구안을 조금 다시 보완해서 내년 2월까지 경기도에 제출하기로 딜레이 됐어요. 네네. 그렇게 내년 2월 제출하기로 결정이 됐다. 네. 자 그럼 그 사이에 뭔가 좀 지난번과는 다른 이런 좀 내용 조정이 있을까요? 네, 내용 조정이 있을지는 사실은 미지수예요. 네네. 고양시 공무원들이 만든 안이 있는데 그 안이 어떻게 수정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절차상의 문제였거든요. 이게 네. 그 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는 과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고 그게 가장 큰 불만이었죠. 네. 그 과정을 가지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분구안 제출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이제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그 문제까지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뭐 1차로 경기도에 제출하지만은 최종 심사는 행안부에서 하게 됩니다. 네. 아마 내년 3월쯤에 경기도가 고양시안을 행안부로 제출하게 될 텐데요. 행안부가 이걸 받아줄 것인가? 근데 행안부가 최근 10년 사이에 전국에 구를 분리해준 사례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래서 고양시가 제출한다고 해서 네.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하지만 고양시는 좀 특징이 있죠. 네. 덕양구에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부에서 인구 확 불려놓고 네네. 구도 분리 안 시켜주고 그렇죠. 그러면은 무책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행정적인 좀 이렇게 보완적 의미에서라도 네. 분구가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죠. 네. 구를 분리하려는 이유는 공무원 수를 사실 맞습니다. 이제 늘리기 예, 위해서인데 네네. 일산보다 덕양구의 공무원 수가 1인당 주민 수에 비해서 네. 너무 적기 때문에 네네. 뭐 민원 처리가 굉장히 늦고 음. 주민들도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네. 이제 구가 분리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3년 특집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렸었는데 고양시 펌핑장, 네네. 예, 배수 시설은 어떻게 잘 돼 있는지 살펴보셨어요? 고양시의 이번 그 호우 특보 기간에 약 400mm,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다행히 큰 어떤 침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고양시는 그 배수 시스템, 그 다음에 또 배수 펌프장이 네. 가동이 잘 되고 있다라고 네. 제가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네. 지도를 한 장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고양시에 있는 여러 하천을 4개의 수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리고 요소마다 배수 펌프장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배수 펌프장이 총 몇 개 있나요? 사람이 매일 관리를 하는 그런 배수 펌프장이 고양시에 8개 주요 하천의 하구마다 이렇게 네. 설치가 되어 즉 있습니다. 한강과 맞닿은 지점에 네네. 네, 한강으로 포 올리는, 네네. 한강의 수위가 높았을 때 억지로 포 올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배수 펌프장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살펴보면 예전에는 고양시가 상습 침수 구역이었는데 네. 90년대 초반에 자유로가 생기면서 자유로가 큰 제방 역할을 하면서 한강물로 인한 수해를 어느 정도 좀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고, 그 이후에 자유로 제방 너머로 그 물을 펌핑해주는 이런 펌프장들이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지게 네. 됐습니다. 자유로가 있기 전에는 고양시도 한번 그 한강 뚝이 무너져가지고 대용수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 염려는 많이 덜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앞으로 그 시간당 50mm 이상 오는 네네. 국지성 집중호우 이것도 대비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후 패턴이 점점 짧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오는 이런 비들이 잦아지고 있거든요. 네. 올해는 고양시에 이런 현상이 없었지만 네. 앞으로 또 이게 언제든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특정 지역의 그 배수, 그 다음에 또 저지대에는 무인 펌프장을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정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비가 오더라도 잘 고양시가 막아냈으면 네. 합니다. 저희가 녹화를 하다가 좀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메인으로 쓰는 카메라가 지금 고장이 나서 네. 임시로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엔딩 인사를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마지막 꼭지 저희가 문화면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문화면 소개를 아주 간단히 하고 인사드리는 걸로 그럴까요? 예, 이번 주 문화면에는 정말 재미있는 두 분의 그런 작가들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어요. 자, 누구냐면은 커피 그리는 남자라는 책을 출간한 김상남 바리스타인데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저녁 5시면은 문을 닫고 자유시간을 즐기는 네. 도시 자유인이 이분의 컨셉입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요분 고양신문 그 기사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분은 누군지. 네. 서예가신데 네. 49년생 여자분이세요. 네네. 네, 그런데 이분이 50살에 네. 주부 은퇴를 선언하고 아, 주부 은퇴. 예, 멋지네요. 가족한테 주부 은퇴를 선언했나봐요. 네네. 그리고 찌프를 찌프차를 사가지고 전국을 10년 동안 오프로드 인생. 여행 다니신 분이신데 네네. 뭐 성격도 화끈하신 것 같고 방금 소개해드린 두 분 다 도시 자유인이 아닌가. 네네. 네. 맞습니다. 예. 한번 이분들의 삶을 기사로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언젠가는 도시 자유인의 삶을 살기를 한번 꿈꿔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